역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안녕하세요. 로열랜드의 서변 민변입니다. 법률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린이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이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망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너무 안타까운 첫 사례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전주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이 갓길의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2세 남아를 충돌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그 가해자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더라고요. 네, 법원에서는 그 판단을 하면서 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좀 다툼이 있다라는 네. 취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이제 저희도 기사로밖에는 볼 수 없는데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범죄 성립의 여부에 대해서도 좀 논의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적용되는 어린이 사망 사고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식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됐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네. 이게 너무 강하다, 처벌이 너무 과하다라는 입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의 법정형은 적당하다라는 의견도 무척 많은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법정형과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해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법정형이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서 사람이 죽은 것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의견이 존재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 반대 의견에서는 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의 의무를 더욱더 준수를 해야 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입게 되는 피해 그리고 또 가족들도 겪게 될 그런 정신적 피해들이 일반적인 경우들이랑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처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조금 더 과중한 처벌을 규정을 한 건데 그게 이제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좀 어긋난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 다 모두 이해하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네. 네, 해당 사건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식이법 규정이 적용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범죄가 성립하는 데도 장애 요소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불법 유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의 의무 위반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실이 있다 없다 혹은 아이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것을 다퉈서 인정받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했지만은 이후에 재판 결과는 민식이법 법률이 적용이 되고 그에 의해서 처벌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양당의 겁니다. 사실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진실, 팩트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걸 아무데나 가서 뭐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다 떠벌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더 우위에 둘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공연성 요건을 두고 있고 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대로 처벌을 하되 공연성 요건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을 하자. 사실 확실히 양날의 검인 건 맞죠.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찬반론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규정이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존폐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로 인한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피해가 너무 크다. 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문이 빨리 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 명예훼손죄 규정을 없애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개인 인격권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사실 뭐 언론 보도 같은 것들도 다 표현의 자유, 언론 보도의 자유에서 보장이 되는 건데 거기서 사실을 보도했다가 악용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명예훼손죄가. 네.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언론을 보도를 막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이유로 들어서 이것들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을 전면 폐지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사회 분위기상 또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나 지금 이 규정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아예 전면 폐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들은 많이 있어요. 명예훼손을 또 그런 처벌 규정 없이 뭐 민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는 또 한편으로는 진짜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의 인격권이 더욱더 보장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이런 사안들을 볼 때 사람들이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구나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현재의 뭐 규정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좀 균형 있게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고소하는 거야. 내가 범죄를 성립을 입증하고 해야 될 건 아니니까 고소해 가능한데 이게 정말 명예훼손죄로 인정이 될까 이것부터 일단 고민이 되긴 하죠. 그렇기는 하겠네요. 일단 엄연히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해자 쪽의 분위기가 안 좋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닌지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얻었을 수는 있다. 근데 그래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한편으로는 댓글들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은 우선 성립 여부가 고민될 것 같긴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아동을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는 건 사실 본인 입장에서도 이익이 될 만한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의뢰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말리고 싶겠죠. 절대 말려야죠. 특히 이 사건도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인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고소를 한다? 이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민식이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은 35만 명이 달성이 돼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준 게 국민들이 너무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문제적 과실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 게 맞는데 좀 걱정되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있겠지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특히 이런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인데 그러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없다고 본다는 것은 뭐 수사기관이든 법원에서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긴 해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좀 언론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과실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저도 이 법률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튼 이 규정 자체는 강하게 운전자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든 법원에서든 기존 사안들에 비해서 과실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운전자에게도 또 가해자에게도 억울한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질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운전자가 좀 비교적 강하게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런 걱정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들은 한번 자세히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로열랜드의 서변 민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